동탄 반송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근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동탄 반송동, 네, 동탄은 이제 화성시 소속이죠. 동탄 반송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화성시가 이제 개발을 많이 하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동탄 신도시가 우선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이제 화성시가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런 기본 정보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화성도시 기본 계획을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우선 먼저 이런 도시 기본 계획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잠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네,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국토계획이나 이용에 관할하는 가장 좀 기본적인 법률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해 보시면, 네,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예전에는 그냥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했는데 법이 살짝 개정이 되면서 이 군이라는 글자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의미는. 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합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드리면,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게 아니고요. 구체적이 아니고, 네, 장기적이고 좀 계략적입니다. 사실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법률의 그런 제한사항을 한다기보다 어떤 약간 그냥 누가 봐도 다 옳은 말만 써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말을 잘 못하죠. 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본문을 읽는 거는 그냥 제가 똑같이 읽을 거기 때문에 여기 읽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입니다. 네, 이거 2019년 7월에 이제 기본계획안이 발표가 된 거고요. 확정적인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일단은 안으로 공고가 났고, 확정안도 뭐 2019년 8월경에 발표가 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됐어요. 공고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안을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한 400-50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냥 되는 만큼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출문이라고 이렇게 뭐 내용이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차가 나오고요. 목차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네, 일단 우선 언뜻 봐도 지금 500페이지가 넘는 양인데, 최종적으로 617페이지까지 있는 양인데요. 하루에 뭐 10페이지든 20페이지든 그냥 되는 만큼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이 나왔습니다. 제1편 계획의 기조, 이렇게 구성은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화성시 특성과 현황,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1장 네, 계획의 개요라고 나오고요. 1번은 뭐 도시 기본 계획이란 정의를 설명을 해주는군요. 그리고 2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번 계획의 범위 및 내용, 4번 계획의 수립 원칙 및 방향, 5번 2020년 도시 기본 계획과의 비교, 6번
2번 기정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평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1장부터 이제 부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계획의 개요입니다. 제1장 계획의 개요. 도시기본계획이란 이게 시스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잘 다루지를 못하는데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도시기본계획의 정의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네, 도시기본계획은 1982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해서 법정 계획화되었으며 수립의 목적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 보전을 위해서 위한 국토관리의 지속 가능성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네, 한정된 국토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도시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여기서 특징이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 그리고 종합계획 그리고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존에 관한 하위 계획의 방향성을 정립. 예, 그 도시 기본 계획이 설정이 되면 그 하위 계획이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런 관리 계획은 상위 계획을 벗어나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정립한다고 했고 동시에 도시 관리 계획과 타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 간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 역할을 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지닌다고 합니다. 네, 지침 역할을 하고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지닙니다. 네, 또 도시 기본 계획은 사회, 경제, 문화, 복지, 환경, 교통, 기반시설, 에너지 등 도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를 복합적으로 포괄하는 계획으로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2번, 큰 2번.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계획의 배경입니다. 네, 사회적 여건 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는 2001년 도농 복합시 승격에 따라서 일원화된 계획기법을 통한 복합시로서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도시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1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리고 최초 수립 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 괄호를 치고 제조산업 부문의 비약적 성장,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량의 인구 유입 등 이런 도시 여건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서 사회의 변경 과정을 통해서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였음. 네, 지금 읽는 거는 2035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고요. 이전에는 2020년 버전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2015년 마지막 일부 변경이 승인된 이후 현재 시점에서 목표 연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계획 인구를 추정하고 적절한 도시 지표를 적용하여 경기도 내 자치 경쟁력 1위에 빛나는 도시 위상을 반영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합니다. 네, 인구 100만을 넘어서 경기도 대표 정주도시로의 확고한 위상을 재정립한다고 합니다. 네, 화성시에 소속되어 있는 동탄 신도시 건설을 기점으로 건설 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이룬 화성시는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인구 110만을 향해 순조로운 성장을 거듭하며 수도권 남서부 지역에서 대표적인 중심도시로 성장합니다. 이에 인구 100만 도시를 넘어 정주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시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정주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족도시로의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나로 바뀌었습니다. 큰 단락. 네, 계획의 목적입니다. 네, 작은 발로 1번. 미래를 내다보는 건실한 미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합니다. 네, 성장 위주의 개발 도시에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글로벌 경제도시 화성시에 걸맞는 네,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종합 발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합니다. 네, 시민 공감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민관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거버넌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서 거버넌스란 말은 뜻은 네, 행정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라고 합니다. 뭐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네, 읽어보면 시민 공감형 거버넌스. 이제 민관이 이제 뭐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과거 하향식 계획 수립과 제한적 시민 참여에 의한 일방적 계획 통보 방식에서 탈피해서 화성시 현안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향식 계획 방식으로 수립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뭐 어떤 높은 공무원분들이 뭐 이렇게 해 하면은 뭐 밑에 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이런 도시기본 계획 같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밑에 이제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수렴해서 상향식으로 이렇게 의견이 전달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3번 장기적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융복합 도시 계획 이념을 접목해서 현황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주거, 일자리, 복지, 여가, 문화, 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 도시 기반 조성 전략 수립입니다. 네, 이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아까 좀 장기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다 그냥 맞는 말입니다. 네, 그냥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네, 제1장 계획의 개요 중에서 이제 큰 3번입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 네,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는 2015년. 네, 2015년경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네, 단계별 계획 기간은 5년 단위 기준이고요. 4단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네, 2016년부터 20년, 네, 5년. 2단계는 2021년부터 25년, 3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2031년부터 이제 35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적 범위를 보시겠습니다. 네, 화성시 행정구역 면적은 1126.13제곱킬로미터. 육지 같은 경우는 693.92제곱킬로미터, 해면부 같은 경우는 432.21제곱킬로미터. 이거를 그냥 평으로 한번 쉽게 알아보시려면 평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126.13. 아니죠. 평이, 이게 지금 단위가 제곱킬로미터니까 평으로 계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요거를 그러면은 면적이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 한 변을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곱킬로미터니까
대충 제가 계산기를 해보니까 이게 화성시가 정사각형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33km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33km.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서울시와 맞먹는 면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획구역은 화성시 행정구역 면적을 적용했고요. 네,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이거에서 육지부 면적은 844제곱킬로미터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 전체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화성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총 4읍이 있고 구면 13동 879통리 4,745반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화성시 행정구역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네, 그림으로 언뜻 보셔도 이게 서울시가 한 요 정도 되고요. 화성시가 이 정도 되니까 거의 사이즈가 서울시와 맞먹습니다. 네, 아직 좀 시골 같은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면적도 크고 하다 보니 좀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제1장 계획의 개요 계속 보겠습니다. 다 내용적 범위. 주요 계획 내용입니다. 2035년 화성도시 기본계획 주요 계획 내용입니다. 네, 구분해서 도시지표를 보시면, 네, 2035년 화성시 미래 인구 예측 및 여건을 고려한 목표 인구 산정. 네, 그리고 경제, 산업, 생활, 복지, 여가, 문화 등 환경지표 설정. 그리고 생활권 계획을 보시면 자연, 사회, 인문, 생활 여건 등 지역 현황을 고려한 생활권 재편. 그리고 목표 인구를 기준으로 생활권역 인구 배분. 예, 토지 이용 계획 부분을 보시면 기존 토지 이용 계획을 검토하고, 네, 현안 사업 등을 고려한 합리적 계획 수립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및 정주 환경 개선. 네, 기존 도시 기본 계획상 개발 단계와 향후 예상되는 장래 개발 여건을 고려한 개발 단계를 설정하고, 네, 기반시설 계획을 보시면, 네, 광역 가로망 개선 및 체계적인 가로망 구축으로 동서간 연결성 강화. 이런 거는 조금 중요하겠죠. 뭐 도시 같은 거, 철도 같은 거, 그런 게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도로랑 철도 같은 거. 네, 여기 나오네요. GTX, 네, 트램, 철도, 교외선 정비 등 녹색 대중교통 시대를 맞이하여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네, 교통, 방범, 방제,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를 통한 유니버설 세이프 시티를 구현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GTX라는 게 많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게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지하철보다, 일반 지하철 아시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속도가 3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km대로 달리는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다른 건 다 지하철이랑 비슷한데 속도가 3배 정도 빠르니까 확실히 이제 수도권 그 광역 도시 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도시, 비도시, 도심, 구도심, 개발 제한 구역 간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도심 코어 기능을 고려한 공간구조 재정립을 통해서 유기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및 관리 계획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사용 유도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 도시를 구현하고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쾌적한 녹색 생활 양식을 보급화한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이제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 그냥 전부 다 우리말만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그런 제한사항이 없고요. 뭐 좀
크게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경관 및 미관 계획입니다. 서해안 입지 특성 및 풍부한 녹지 경관을 활용하여 주요 경관 조망점을 설정하고,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 확보로 휴식과 도심 속 여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네, 공원 및 녹지 계획, 수변축, 녹지축 이런 것들 보존축과 연계한 광역 녹지 체계를 구축하고요.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와 더불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뭐 장기 미집행시설이라면 여기 지금 제 국토위 계획 및 이용의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도시 기본 계획,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기본 계획에서 뭐 도로를 만들겠다, 철도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냥 20년 정도 막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서 그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틀린 정보를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방제 및 안전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한 종합적 도시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네, 도시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종합적 재해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 CPTED 기법을 도입해서 일상생활 속 안전 기반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은 이제 도로망, 네, 철도망 이런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부동산에서. 물론 당연히 그 녹지를 계획하고 뭐 공원을 만들고 그런 것도 이제 주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저희는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긴 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조금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조금 천천히 읽고, 이거는 좀 그냥 읽으면 대충 이해되겠다 싶은 부분은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사회 문화계획, 네, 시민 참여를 독려하여 네, 주민자치 보편화 일상화를 유도하고요. 소유자 중심의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통합적 복지 체계를 운영합니다. 네, 아직도 1장, 네, 계획의 개요 부분 읽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네,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승인 공고까지 나는지 이런 계획을 경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네, 제 1장 계획의 개요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4번 계획의 수립 원칙 및 방향입니다. 네, 계획 수립의 원칙. 네, 계획의 종합적 실현성을 제고합니다. 토지 이용, 교통, 주거, 공원, 녹지, 환경 등 물리적 공간 구조와 네, 경제, 사회, 행정, 재정 등 비물리적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의 변화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물리적 공간 구조, 네, 비물리적 분야 포괄적으로, 그리고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화성시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방향을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종합적이란 말 다시 나오고요. 시행 과정과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네, 이면 다시 나옵니다. 계략적, 네, 구체적 아니고요, 계략적.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이런 거 이제 약간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계략적이라는 말을 쓰면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시험에서. 근데 진짜 계략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네,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을 연계하고 반영합니다. 네, 기존 계획인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과 연계를 통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뭐 여기 다 나와 있지만 이게 상위, 하위 이렇게 법 체계가 있더라고요. 제일 상위법이 국토종합계획 여기 1번,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2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여기 보시면 이제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토지 용도의 가이드라인 및 분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용도 지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용도 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관, 농, 자, 뭐 이렇게 그 국토의 계획법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거는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뭐 일정 전용 주거 지역도 있고 상업 지역도 있고 뭐 관리 지역도 있고 이런 거 다 아시죠? 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입니다. 네, 정주 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 개량, 보호 및 확충과 도시 간 연담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계획을 합니다. 연담화란 말은 이렇게 도시들이 이렇게 막 뭉치다가 보면 너무 이제 커지는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연담화.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사회 시간인가 지리 시간인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정확하게 한번 찾아볼까요? 연담화. 네, 여기 연담화란 뜻이 나옵니다. 도시 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읽었죠? 네, 잠시만요. 아, 여기 연담화. 그렇죠. 도시간 연담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계획한다. 그리고 자원 절약형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한계 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리고 녹지축, 생태계, 임상이 양호한 임야, 양호한 자연 환경과 소변 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보존하도록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네, 4번 보시면 계획의 차등화, 단계화입니다. 계획의 상세 정도는 인구 밀도, 토지 이용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 배치 계획, 토지 용도 등은 지역 간 서로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부문별 계획은 목표 연도 및 단계별 최종 연도로 작성하고 인구 및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의 방향입니다. 네, 정책계획,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 내용을 수용하여서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수립 이후 단계별 집행 과정에서 정책 시정 방침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종합계획입니다. 물적,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해서 도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계획입니다. 네, 물리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전략계획, 네, 도시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개발, 보전,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요. 네,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지침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천계획입니다. 네,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성격과, 지침이라 약간 기준? 네, 이런 말과 비슷한가요? 네, 지침 성격과 더불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재원 조달 계획과 연계하여서 실천 가능성을 제고하고요. 네, 조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획 수립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정말 열심히 외웁니다. 기공지수, 협심, 승공, 이러면서 앞글자 따가지고. 근데 저희한테는 크게 읽어보는 공부 목적으로 보시는 거는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계획이 수립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네, 공청회, 주민공람, 요런 과정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만약에 계획을 막 수립했다면 지금은 주민들 참여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입니다. 이 좌측편은 이제 기존 계획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고요. 여기 우측편은 네, 지금 새로 고시가 난 2035년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네, 목표 연도는 2020년이고, 요거는 2035년이고요. 계획 인구는 화성시는 약 110만 명 계획이었다면, 2035년에는 약 9만 6천 명 정도 더 늘어난 119.6만 명 정도가 되겠고요. 도시 미래상을 보시면 2020년 기본계획은 첨단 산업, 연구, 교육도시, 역사, 문화, 관광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를 추구했다면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글로벌 경제도시 화성,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첨단도시, 지속가능한 도농 복합도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즐거운 미래 관광도시, 함께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울림도시라고 합니다. 공간구조는 3생활권, 동서남 이렇게 나눴다면 3생활권 3도심, 동탄, 남양, 형남 이렇게 그리고 12지역 중심이 있었고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2생활권, 그냥 크게 동서로 나누고 6도심, 이제 도심이 조금 더 생겼네요. 동탄, 병점, 향남, 봉담, 남양, 송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지역 중심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3개 생활권이었고요. 2020년 기본계획입니다.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은 여기 3생활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부 671천, 그러면 67만 1000명 정도 되겠네요. 이게 671에 이렇게 되니까 67만 1000명, 서부생활권은 23만 8000명, 남부생활권은 119만 1000명. 2035년 경우는 동서로 크게 나눈다고 했고요.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은 동생활권은 61만 5000명 정도, 서생활권은 58만 1000명 정도. 이렇게 화성시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우측 끄트머리? 이쪽 부분에 이제 동탄 신도시라고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그럼 이쪽을, 이제 크게 이제, 동탄 1기 신도시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동탄 1기. 여기 경부고속도로 우측 부분은 이제 2기 신도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지 이용을 보시면 2020년 이거는 2020이고요. 여기는 2035입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시대적 여건 반영하고요. 도시 공간 구조에 부합하는 도시, 그리고 미래상을 다시 도시공간 구조에 부합하는 도시 미래상을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이었다면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환경친화적이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대책 및 합리적인 성장관리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교통 이런 거 좀 중요하게 나중에 좀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2020년 계획은 광역교통계획을 보시면 1/4 고속도로망, 4/9 간선도로망 2이고, 그리고 내부순환도로망 및 외부순환도로망, 수도권 광역철도 제2차 고가철도망 구축계획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을 반영했다고 하면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2/4 고속도로망, 이렇게 2/, 이렇게 4가 될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9 간선도로망 둘, 셋, 넷, 다섯, 여기 9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좀 더, 뭐라고, 세분화됐다고 그러나요? 이게 좀, 그리고 동서부 교통망 구축하고요. 연계 기능은 강화한다고 합니다. 내부 순환도로망 및 외부 순환도로망, 요거는 2020년이랑 비슷한 것 같고, 여기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GTX 노선이나 트램 노선 같은 그런 계획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2020년 기본계획을 보시면 시민 중심의 주거환경 형성하고 기존 주거지 정비의 활성화를 통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주택 공급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한다면 2035년 기본계획은 원 도심의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요. 네, 그리고 역사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비도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고요. 이렇게 도시, 도로가 좀 세분화되면 이런 조금 더 낙후된 지역도 좀 접근성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환경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지속 가능한 도시 창출을 위한 자연환경 보존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소질 오염과 대기 오염 정화 대책을 수립했고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 도시를 위한 기반 구축을 하고요. 녹색 자원 및 인프라 정비 그리고 등 그런 기후 변화에 대비한 탄소 제로 도시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한 페이지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 다시 2020년과 2035년 도시기본계획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경관 미관 분야는 2020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하는 화성시 경관 곤역 설정 및 곤역별 경관 관리 방향을 수립했다고 하고요. 경관축은 산림녹지축, 수변축, 도로축이 되고 경관 거점은 역사, 문화, 지표, 관문, 여가, 관광, 산업 등이었고요. 2035년은 보고 싶고 살고 싶은 화성 경관 거점은 도심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경관 구조에 따른 주요 경관 자원 중심으로 설정하고 경관축 도시의 중요 경관 자원의 연속성을 위한 선형 공간 중심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녹지 지대가 있다면 이런 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좀 선형 그런 녹지축을 형성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 거점,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표적 상징 공간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 파트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 생활권 내부 녹지 체계 및 수체계를 구성하고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한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했고요. 수 공간 체계는 물 쪽인 거죠. 하천 이런 거. 서해안 지역, 하천 바다, 하천 그리고 바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해안 수 공간축과 하천 수 공간축으로 구분하여서 공원 녹지 체계를 구상하였고요. 공원과 녹지 시설의 충분한 확보 및 지역적 균등 배분 이 계획의 목표였다면 2035년 미래상은 오색과 녹색길이 열리는 화성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 수려한 해양경관을 만끽하는 휴양 레저도시. 여기가 이제 전곡항?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요트 같은 거 타시는 분들 좀 유명하더라고요. 전곡항. 그리고 과거의 발자취가 생활 속에 스며드는 역사도시, 삶의 품격과 여유가 있는 명품 공원도시, 시민과 하나 되는 활력 있는 행복도시입니다. 굳이 이제 여기 구분 안 해주셔도 제가 따라 읽으면 다 아시죠? 좌측은 2020년 기본계획이고 여기는 2035년 기본계획입니다. 제1위험 지역은 2020년 같은 경우는 하천재해 58, 내수재해 5, 사면재해 38, 해안재해 2. 그리고 재해유형별 대책은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폭염, 해상재난, 폭발, 대형화재, 산불 방지 등이 있었고요.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도 있었고 2035년 같은 경우는 하천재해가 105, 내수재해가 22, 많이 늘었네요. 이 숫자가 이렇게 위험지역이. 그리고 사면재해 76, 토사재해 11, 바람재해 8, 해안재해 15. 재해유형별 대책은 폭우, 폭염, 폭설, 가뭄, 해수면 상승 등이 있고요. 요런데 이제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인 거죠. 제35년이면. 폭우, 해수면 상승에 관한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 읽어가나요? 이제 조금, 좀 복잡한 부분 거의 다 읽어갑니다. 지겹지만,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겹습니다. 2020년, 첨단 경제산업 분야는 첨단 기술농업 및 전문인력 양성하고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확대, 그리고 영세한 반농, 반어민을 위한 정주환경 및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자족형 도시 구현하고요. 첨단 산업을 중심의 이 말이 맞나요? 이렇게
약간 오타 같은데. 첨단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요. 지역 특화 관광 상품 개발 및 체류형 일시 방문형 복합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네, 경제산업 부문을 보시면 6차 산업 활성화로 농외 소득 향상 도모하고요. 6차 산업은 뭔가요? 네, 지금 4차 산업까지는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경제도시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반도체 지식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메모리얼 파크 ICT를 조성하고요. 빅데이터 관내 사업을 적용하고, 그리고 서해안, 윤건릉 등 자연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네, 사회문화 파트를 보시면 2020년은 공공의료와 사회복지를 연계하고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설 확충, 그리고 충효예 고장의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그리고 정보기술을 통한 지식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네, 2035년 같은 경우 사회문화 파트는 이음터 사업으로 지역 학교 사람을 잇는 교육 공동체를 조성한다고 하고요. 종합병원의 확대 및 의료시설의 균형적 설치. 이게 이제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엄청난 큰 신도시인데 그 1기, 2기 합치면 거의 40만 명 정도 목표 인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종합의료시설이 하나 딱 있습니다. 하나. 한림대병원이라고. 이런 거는 조금 더 확충이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문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보편적 복지 체계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재정 계획을 보시면 2020년은 단계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재정 운영을 개선하고, 2035년 같은 경우는 자주 재원의 확충,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 극대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네, 지겨운 부분 이제 끝났습니다. 네, 6번. 기존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평가를 보시면, 가, 미래상 및 실천 전략, 도시 미래상,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하는 서해안권 중심도시 화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 및 실천 전략.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은, 목표는 21세기 신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 산업 연구 교육도시였고요. 이에 따른 실천 전략은 자동차, IT, BT 등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21세기 신산업 도시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 거점 육성으로 권역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중에 종합적인 관광 개발 계획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도시,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보시면 화성의 전통문화유산을 발전, 보존하고, 그리고 해양 관광지 등의 개발을 통해서 서해안 중심 관광도시로 성장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안 및 간석지의 보존 및 친환경 개발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 목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전략은 풍부한 해양 생태 및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려고 목표와 및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2020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생활권 계획은 행정관리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행정구역별로 3개의 대생활권과 15개의 주생활권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지금 2019년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편이죠. 2020년 계획이. 보시면 생활권이 3개의 대생활권, 이렇게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3개로 나눴고요. 면적은 689.2345km 였고, 인구는 51만 5,162명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숫자를 제가 다 안 읽어드려도 한번 보시고요. 2020년도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기본 계획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2016년부터 20년까지 마지막 단계는 약 110만 명 정도 인구를 목표로 했었다고 합니다. 동구생활권은 봉담읍, 정남면, 동탄면, 병점동 이렇게 있고요. 동탄이 조금 핫하긴 하죠. 동탄. 그리고 서부생활권은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남양읍. 남부생활권은 우정읍, 향남읍, 팔탄면, 장안면, 양간면 등이 있습니다.
네, 인구는 35만 1641명, 65,545. 여기 동부생활권이 조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성시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 부분에 동탄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는 여기 시작한 지가 한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길게 하면 보시는 분도 지겹고 저도 지겨울 것 같아서 조금씩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한 16페이지까지 16페이지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17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도 잘 못하고 버벅거렸지만 혹시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조금 하다 보면 제 말도 좀 더 잘하고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은 제가 조금씩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동탄 반송동에서 공인중개사 운영하고 있는 동탄 탑부동산 소장 이근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